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8월 8일 금요일 장전시황 녹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 시황 전에 어제의 국내 시황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플러스 0.92%, 코스닥이 0.29%, 코스피는 비교적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0.29%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시장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지점에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용수철처럼 다시 그 부분이 되돌아가는 구간을 본다면, 코스피는 3200선, 코스닥은 800선, 이 부분이 강한 저항과 지지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지지 부분을 잘 지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굉장히 강한 하락의 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격이 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이너스 4% 정도씩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세제 개편안,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조건 자체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 그런 세제안 개편이 발표가 되면서 많이 그 내용 자체 불편하셨던 분들이 일단은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패닉셀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는 수준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지를 잘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치도 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저는 하락 정도 어느 정도 장이 나온 다음에 회복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빨리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저번 주 마이너스 폭을 거의 뭐 다 올라올 정도로, 그다음 미국 시장도 그랬었죠. 그 정도로 뭐 크게 문제 없었던 시장인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도 1,400원을 찍고 다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변곡점이 1,360원 선에서 1,400선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 부담 때문에 1,400선까지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편이고, 1,36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또 외국인이 다시 좀 담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왼쪽에 있는 SG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 설명을 그래도 몇 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매매 동향이나 뭐 나머지 부분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좀 적응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한 번씩 터트려주는 그런 입방정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시장이 한 번씩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있었던 4월이나 작년에 있었던 충격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카 발동까지 걸리면서 작년 8월에는 이게 그 미국의 트럼프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죠.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일본 엔캐리 부분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마이너스 한 15%까지 내려가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분명히 하셨을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마이너스 폭이 또 지금 4% 이상 또 떨어지는 거, 저번 주에 있었던 것처럼 또 그런 폭을 보셨을 건데, 이런 논란의 중심에 항상 트럼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적응을 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든 세계 시장이든 적응을 해가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내에 있을 예정.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대감이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한국 관세가 15%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15%로 관세가 조정이 됐다고 나왔는데, 기존 관세에서 플러스 15%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예전 FTA 협상 그쪽에서 0%, 사실상 0% 관세였기 때문에 거기서 15%를 더해봤자 우리는 15%다. 그래서 크게 뭐 문제사항이 될 것 같진 않고, 단지 반도체와 제약이 우리나라 시총도 높고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자체가 2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관세를 별도로 또 매기게 된다면 좀 문제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뭐 반도체든 제약이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 이런 트럼프의 어떤 속내가 좀 돋보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악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광고도 다 뛰어넘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에 대한 섹터가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협, 이 9가지 섹터 정도가 있다라고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 왼쪽의 종목은 제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재건, 6번의 재건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전에는 어
아세콘 관련주로 재건을 하게 되면 도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대장주 2등주였는데 보통 SY스틸텍이 1등주, SG가 2등주 정도로 갔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SG와 SY스틸텍이 뭐 대동기어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 같은 이런 종목들의 후순위로 밀리면서 재건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관심이 식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좀 치고 올라왔어요. 뭐 대동기어, SG, SY스틸텍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러시아 쪽에 지금 휴전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기준으로 이제 러시아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었고 SG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지금 계속적으로 고가에 있는 물량은 아직까지 본전이 안 왔기 때문에 본전이 안 왔는 상태에서 가만히 두고 아래 하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물량들은 슈팅이 나올 때마다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마이너스율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매번 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수익권입니다. 평단가가 지금 3,000원 정도가 지금 되던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평단가가 2,600원 선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00원 선에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2,400원 선에도 매수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2,000원 선에서 매수를 했었던 거를 한 2,300원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2,400원 선에서 샀던 물량들 요런 2,400원 선에서 샀던 물량들을 어제 제가 시간의 단일가 막타임에 또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자꾸 하단에서 모아온 물량들이 정리가 되면 평균 단가가 3,000원 선에 있는 이런 부분도 계속 평균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SG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하단에 보면 마이너스 10%대 홀딩 3분의 1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수익권에 있다. 하단 부분에서 제가 강베팅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상승이 나왔을 땐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익권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뭐 파이버프로, 카카오게임즈, 루닛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권은 아니지만 하단에서 다시 모아가고 추가 매수한 물량만 슈팅이 나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G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 종목은 오로지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뭐 실적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테마로만 보시고 이 종목이 이슈가 될 때마다 차트를 주목해 주시면 된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중추세대를 보신다면 이 파란색 선이 아니라 검은색 선 보이실 겁니다. 뭐 요런 부분은 추가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검은색 선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언제부터? 2025년 1월 달부터 좀 그때부터 쎄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간에 그런 부분이 쎄하면서 주가가 이만큼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2700선까지 회복을 하고 또 이런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다가 또 어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10% 정도 슈팅이 나왔는 상태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최소한 10%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2,700원 이상 상승률이 나오겠죠. 그럼 저는 또 2,600원에 매수한 물량이 있어요. 그거를 또 내일 한번 오늘 장중에서 팔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좀 터져줬어요. 이제 거래량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근 거래량이 5배 이상 터져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최근 거래량이 5배 이상 터져주면서 이 추세대를 지금 깼습니다. 이 하락 추세대를 깨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눌리면서 다시 이렇게 좀 지루하게 끌고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 그냥 슈팅 한번 주고 꼬리를 달고 다시 하단 밑으로 내려올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 확실한 내용이겠죠. 오늘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아니면 종전 이런 내용 자체를 크게 언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시 이만큼 꼬리를 달고 추세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또 하락의 곡선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파란색의 변곡점을 그어놨습니다. 파란색 변곡점이 지지와 저항 구간이자 매수를 할 타이밍, 매도를 할 타이밍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됐죠. 강하게 베팅을 했어야 되고 뭐 어제처럼 상승이 나오거나 오늘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를 하거나 좀 추세대를 지켜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오늘의 추세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자, 이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천 700원대 중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2,700원대 중반 구간을 돌파를 하고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만약에 상승이 나와버리면 이 종목은 정말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갔었던 이런 구간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2,750원선을 뚫지 못하면 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도 높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8월 8일에 장전 시황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가 안 됐는데요. 8시부터 지금 그 장이 시작이기 때문에 SG는 9시부터죠. 일단은 오늘 시장도 미국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지나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휴가 복귀를 하죠. 휴가 복귀를 하고 세제안에 대한 발언을 만약 좋게 뽑아내게 된다면 오늘 금요일장은 굉장히 재밌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길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